안녕하세요. 꿀피라디오의 우수한 꿀집 PD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댓글 먼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업로드한 꿀피라디오 제12화에 적힌 댓글입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알프스에서 같이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거리두기 단계 좀 줄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흔적을 남겨주신 분은 지난 2014년 2월 제가 3주간 프랑스의 샤모니 지역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서 제 생애 잊지 못할 귀한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때 함께 동거동락하며 고생했던 서브 카메라 감독님이 어떻게 제 채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이분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 추위에 카메라 장비 챙기랴, 매일 눈보라를 맞으며 5km 이상의 행군에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당시 제작했던 프로그램의 라인 프로듀서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제작진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고생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박 감독님과 박정원 대장님, 그 외 당시 일당백 역할을 한 12명의 스태프들, 댓글 남겨주신 감독님 덕분에 소중한 추억 소환해 봤습니다. 또 한 분은 댓글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목소리 너무 촉촉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나이 허락 없이 공개하면 어떡해요? 크크크. 처음에는 목소리 너무 촉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읽었는데 촉촉한 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꿀피라디오 진행할 때는 좀 가식적이기도 하죠. 평소보다 차분하게 톤앤 매너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삶의 커다란 기쁨은 조금씩 꼴찌 만세! 며칠 전 동갑내기 PD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PD데디라는 프로젝트로 PD들의 육아 이야기 컨셉의 컨텐츠를 그 친구들과 몇 달 제작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현재는 지상파 방송 연출을 못하고 있는 편이고 다른 두 명의 PD들은 지금도 방송 제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셋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점심 식사를 늘 하던 순댓국집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한 친구가 채식 중이라면서 뜻밖의 점심 메뉴 회의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순두부로 합의하고 점심 식사를 가졌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시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한 채식 식당을 소개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국제채식연맹 IVU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채식 분류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는 총 1,555개 채식 메뉴 취급 식당 가운데 정보 제공에 동의한 948곳의 식당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채식 음식점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채식 식당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자치구 보건소에 배부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정보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채식을 선포한 친구와 식사할 경우 서울시 채식 음식점 현황을 참고하면 좋을 듯 싶네요. 꼴찌? 친구들과 식사하다가 무식한 제가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건이 영어인지 한자인지를 물었습니다. 비건은 VEGAN으로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도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건으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 모피나 가죽, 실크, 울 등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패션을 비건 패션이라고 하고, 동물 가죽 대신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으로 제조된 자동차를 비건 자동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건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 비건노믹스라는 용어도 알게 됐고요. 제가 만약 채식을 도전하게 된다면 꼴피건이라는 코너를 기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친김에 일주일에 한 번 꼴피건 코너를 만들어서 채식 식당을 다녀오는 코너도 괜찮을 것 같네요. 꼴찌 꼴찌 PD의 짧은 생각, 꼴피셜 코너입니다. 서울시 시장 선거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뭐 바라는 걸 뭐. 네, 당선 축하의 멘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것도 다 해보네. 네, 먼저 박원순 시장님 이제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저희 택시 기사입니다. 지금 뭐 시장님을 제가 지지를 한 거는 복지 문제나 이런 거에 저도 이제 꼬맹이가 5살, 3살인데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장님이 되시면 좀 그런 거가 좀 낫지 않고 좀 나아지고 저희 기사들 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지를 했는데 꼭 좋은 시장님 되시고 좋은 뭐 시장님 그 슬로건대로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축하의 의미이면서도 뭔지 모를 묘한 느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월 20일 오전 박영선 의원이 중기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시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말 시사에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짧은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사실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더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1인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서 박영선 의원이 임기 동안 보여준 행보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상적인 장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삽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플랫폼을 비롯해 코로나 시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지원 등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의를 품은 수순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 정리할 깜냥은 부족합니다. 단순히 제 직관입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서울시장은 대권을 향한 도움닫기 판으로 생각한 정치인들이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조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거쳐 대권에 도전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케이스고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논하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사실 대선을 바라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다음 대통령은 박원순 당신입니다 라는 개인적인 메모를 남길 정도로 고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한 바대로 세 번째 서울시장을 연임할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인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국무총리의 투샷이었습니다. 국무총리로 이낙연 의원이 내정된 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 번째 서울시를 향한 도전이 아닌 다른 직책을 거쳐 대통령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짧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직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논리 없는 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저희 짧은 생각 꿀피셜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시장의 후보들이 명확한 컨셉이 있는 공약을 내세우면 좋겠다는 공통 분모 하에 박영선 의원은 디지털 도시를 향한 명확한 컨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느 기사의 한 대목을 인용하자면 지금 서울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명확한 컨셉이 담긴 인터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의 표명 보도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짧은 글이 스쳤습니다. 박주민 의원께 늘 그렇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경선 과정이 흙탕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칫 선을 넘은 비판과 경쟁으로 사라지지 않는 앙금이 남지 않도록 격있는 경선 경쟁을 하시길 주제넘게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꼴찌PD의 짧은 생각.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는 대권을 위한 도움닫기가 아니다. 우수한 꼴찌PD의 짧은 생각, 꼴피셜이었습니다. 앞으로 꼴피라디오에서는 엔딩곡으로 인디뮤지션들의 노래가 역주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곡씩 선곡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요. 부끄러워 말아요. 나와 함께 우리 여기 모두 나와 함께 우리 나 오늘 또 지각할 것 같아. 같이 가요 아저씨. 제발 문이 닫히기 전에 달려라 달려. 혼자서는 재미없는 세상이잖아.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어. 오손도손 알콩달콩 재미있잖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손을 잡아줘.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요. 부끄러워 말아요. 2021년 꼴찌TV 서포터즈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월 5,300원의 시청료 후원으로 지속적인 꼴찌TV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 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혼자서는 재미없는 세상이잖아.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어. 오손도손 알콩달콩 재미있잖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손을 잡아줘. 같이 갑시다.
늦은 시간 청취해주신 구독자분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시청자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촉촉한 목소리로 다시 뵙겠습니다. 느린 것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잖아. 끊임없이 도전해 포기를 몰라. 열정적인 꼴찌가 좋아. 꼴찌 만세!